안녕하세요. 저는 한중일에서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게스트분을 초청해서 노래를 소개하고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게스트는 안녕하세요, 아이루입니다. 같이. 이번 노래는 일본의 아이돌 노래예요. 네. 선생님 저번에 아이돌 노래 한 번 들었었어요. 그 노기자카의 객이라는 네. 노래를 우리가 들었고 이제 두 번째인데 이번엔 케야키자카라는 팀이고 이 팀은 지금 없어요. 아, 왜요? 팀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면 어쨌든 해체됐어. 음. 어떤 핵심 멤버가 있었거든요. 한 명이. 근데 그 친구가 탈퇴를 하면서 사실상 그 친구 빼고 그대로 존재하는데 팀이 이름을 바꾸고 그 기존과 이제 약간 선을 끊고 기존 노래 안 하는 컨셉으로. 왜냐면 그 친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있었을 때 그 케야키자카의 노래고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또 이따 얘기를 하고 케야키자카의 노래 중에서 가장 완성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검은 양이라는 노래를 일단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黒い羊そうな僕だけがいなくなればいいんだそうすれば止まってた針 끝. 엄청 무겁다. 그렇죠. 이게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이 케야키자카라는 팀이 지금 일본의 그 AKB48을 포함해서 여자 아이돌 시장은 네. 이제 4648이라는 그 전체 거대한 어떤 그룹이 다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고 요게 한 명의 작사가가 내가 예전에 노기자카 때 잠깐 설명했는데 그 한 명의 작사가가 모든 팀을 컨셉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작사가분의 그 작사가 출신의 프로듀서인 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이상향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점점 이제 어린 나이로 가거든요. 아이돌 연령이.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들은 경쟁이 심해지고 이제 인재가 고갈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린애로 갔는데 어린애들이 성인 컨셉을 섹시한 거 막 하고 하면은 얘들이 가사 내용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그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프로듀서는 어린 나이의 친구들은 그 나이에 맞는 음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문제, 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 시선에서 표현해야 된다 해서 오히려 노래를 막 춤을 엄청 성인처럼 잘할 필요도 없고 서툰 상태에서 이 노래를 잘 만들자 해서 모든 이 케야키자카의 노래들의 대부분 노래가 이런 사회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검은 양은 그거의 좀 총집합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사 내용도 있지만 일단 뮤직비디오가 이 저 주인공인 히라테 유리나라는 저 친구가 본인이 이제 검은 양인 거죠. 서툴고 남들과 다른 그 검은 양을 표현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 뭐 부모님들, 여러 그런 선생님들하고의 본인은 그들을 사랑하려고 가서 앉지만 그들은 밀어내거나 누군가는 가끔 안아주면 다시 밀어내고 해서 얘가 계속 쫓겨나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를 되게 이제 한 번에 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롱테이크로 지금 가져가잖아요. 네. 이 한 명이 그런 모든 이 나이대 애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다 겪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거를 하나의 인생에 비유해서 롱테이크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좀 쉽지 않다. 이 후반부에 특히 이제 오페라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참 무거운데 노래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노래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항상은 해. 네. 저도 그래요. 들으면서.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저도 약간 이거 보다가 한 1절 정도 보다가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 이거 원테이크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집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걸 한 공간에서 한 번에 찍었다는 건데 그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현대무용?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안무들 있죠. 예. 끌어안았다가 밀리고 밀치고 이런 것들이 이거 자체 하나하나 한 컷 한 컷이 다 그냥 아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그리고 뭔가 연기를 제 눈에는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보이거든요. 예. 저 여자 주인공? 저분은 그냥 배우이신가요? 아니면 이 가수? 여기 그 센터예요. 아. 아까 내가 말한 저 친구가 탈퇴하고 이 탈퇴하고. 팀이 없어졌어요. 아, 이 친구가 되게 나한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채널을 좀 오래전부터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왜냐면 내가 상상 속으로만 했던
그런 컨셉을 이 친구는 진짜로 하고 있었어. 그걸 내가 나중에 이 친구를 알았지만,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되네를 알게 해준,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을 좀 자신감을 실어준 친구였어. 뭐냐면 이 친구는 간단히 말하면 요 4648이 그 성장형 아이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린 나이 때 친구들은 성인을 흉내내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자는 컨셉도 있고, 두 번째로 너무 트레이닝을 다 잘해서 이제 내놓으면, 상품을 완성해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멋있고 이쁘고 잘하는 사람한테 동경도 하지만 경제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되게 잘난 사람을 응원하는데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데뷔시켜서 얘네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자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의 트레이닝을 안 받고 나와서 노래나 춤이 거의 못하는 상태로 유치원 수준으로 데뷔를 해요. 실제로. 근데 그럼 여기 안에서 되게 많은 이 멤버들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자기가 계속 무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력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엄청난 정신병들도 앓고 그런 고생을 하는데, 이 유리나라는, 저 히라테 유리나라는 친구가 대단한 점은 그런데도 이런 무거운 컨셉의 노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데뷔할 때 1, 2집 때까지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싱글 때까지는 그냥 평소에 그냥 여고생이었어요. 15살에 여고생으로 순수하고 막 밝고 이렇게 하는 애,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 애였어. 근데 얘는 어느 순간 다른 멤버들은 그러면은 이 컨셉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열심히 춤춰야지 노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을 때 이 친구는 혼자 다른 생각을 해. 뭐냐면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엄청 있는 것도 아니고 트레이닝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걸 쫓아가고, 그리고 이거는 엄청 노래를 잘한다고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학교에서 뭐 선생님 친구들한테 배척당하고 이렇게 되는 내용을 어떤 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애가 표현하겠냐라고 생각해서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밟던 애가 3집, 세 번째, 네 번째 싱글로 가면서 극도로 어두워지고 이제 멤버들이랑도 소통을 안 하기 시작해. 실제로 삶에서 그런 사람이 돼, 얘가. 그래서 실제로 그 엄청 어둡고 히키코모로에다가 왕따를 당하는 애가 돼서, 이 친구가 아까 엔딩 씬에서 앉아서 쓰러지잖아. 실제로 이 뮤직비디오 바로 5초 후에 얘가 실신을 해. 그러니까 얘는 춤을 추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얘 그 공연하는 거 보면은 공연하다 항상 실신해. 공연할 때 노래 한 곡 해도 정해진 춤을 안 추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하고 울고 맨날 쓰러지고 무대에서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버티다 안 돼서 탈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넘어섰네요. 그죠? 얘는 이걸 연기로 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노래다. 이걸 누군가는 이 팀을 이끌어 나가고 이 곡을 소화하려면 누군가는 진짜가 돼야 된다고 먼저 캐치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고, 그렇게 어두운 세월을 얘는 몇 년간 보냈으니까 자기는 데미지를 엄청 입었지만 이런 연기가 돼서 사람들이 이 전설의 아이돌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항상 이 친구를 보면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 이런 걸 보면은 이 어린애가 이런 예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이런 예술을, 진짜 예술을 남기기 위해서 혼자 그 어둠에 직접 들어간 애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막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노래나 춤을 되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지만 난 이런 게 천재라고 생각해. 막 자기 삶을 그대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김현식님을 지금 막 보컬로 따지면, 사실 김현식님 보컬로도 노래를 되게 잘하는 분이지만 그 이상에 있는 게, 그분은 그 죽어가면서 이게 암이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노래를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사랑 내 곁에 부르면 지금 이상하거든요, 보컬.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가죠. 근데 그 깊이를 못 따라가는 게, 나는 히라테가 그 반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짜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들, 우리가 전부 연기를 하는데 진짜를 보여주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연출도 생각해요. 너무 훌륭해요. 약간 맞아. 연극 한 편 그래서 완전 보는 느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눈빛이랑 다 잃은 것 같은 표정. 근데 저는 놀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음악적으로. 네. 처음에 피아노 이렇게 나오면서 분위기 깔고 노래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났던 게 뭐지? 했던 게 엄청 어수선하잖아요. 저한테 엄청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막 이랬는데 베이스가 이거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슬랩 베이스라고 하나? 튕기면서 저를 정신이 없게 하는 역할이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피아노도 아르페지오인데 베이스도 슬랩 베이스로 계속 쪼개고 드럼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또 막 다른 악기도 나오고 근데 그거 다 의도한 거인 것 같아요. 저를 정신없게 하기 위한 편곡과 이 장면 계속 바뀌고 카메라 돌아갔다가 잠깐 흔들렸다가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한 것 같아서 진짜 연극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깊이에 따라는 다른데 네.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다고는 생각해. 이런 감정을. 그렇죠. 꼭 학창 시절이 아니라 지금에 비유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에 비유하면 지금 내 얘기일 수도 있어. 오히려 난. 남들하고 똑같은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도 그런 게 내가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누군가는 음악 리뷰하고 하는 것 자체도 남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난 그러면 못 살거든. 근데 좋은 말만 하는 성격 아니시지 않나요? 절대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땐 저것도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내 스스로 납득이 예를 들어 내 스스로 내가 일부러 좋은 말만 하면은 나는 이 채널 그래. 절대 유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난 합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을. 근데 반대로 정말 내가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어쨌든 나도 이거 투자잖아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건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내가 진짜로 아주 뭐 음악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엄청나게 칭찬만 해서 구독자 빨리 모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난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흰 양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건 나는 못하겠어, 아직.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목적은 똑같은데 행동은 못하겠는 거야. 목적은 나도 그냥 구독자 많이 모아서 맞아요. 그쵸? 어떤 내 마케팅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데 행동만 못하겠어.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얘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는 싶어. 근데 그 행동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쵸.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목적 자체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오히려 지금 이 나이 40이 가까이 된 나이가 돼서 이 10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히려 지금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더 이게 가슴 아프게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든 검은 양이 한 마리씩은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여기 재밌는 가사가 저 부분인데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어색해져 버린 난 말이 없어져.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해결하려 하다니 너무 낙천적이잖아. 누군가가 한숨을 쉬었어. 그래, 그게 진짜 목소리겠지. 이 부분. 명언이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좀 명언이다. 재밌는 얘기로 해서 웃긴 얘기로 했을 때 예전에 DC의 네. 10대 명언이라고 뭐 있었는데 다른 건 지금 기억 안 나. 요거 딱 들으니까 기억나.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서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안 되는 것 같아. 자신의 진실을 버리고 흰 양인 척하는 자여. 검은 양을 찾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채로 있을게. 너무 낙천적이야라는 말도 약간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낙천적이라는 말을 전 항상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나 낙천적인 편이야라고 제가 저렇게 말하는데 약간 의외의 단어였어요. 저 구간에서. 한숨이 진짜 목소리라는 표현도 진짜 명언이다. 정말 저 맥락 사이에 정말 큰 포인트. 어둑한 방에 불을 켤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인 거야? 스마트폰에는 사랑이 없는 과거만이 남아있어. 인간관계에 정답 맞추기 따위 나에게는 할 수 없고 그곳에 없었다면 좋았겠다고 후회해. 이 킬링 포인트는 사실 저기거든. 전부 내 탓이야. 저기서 이 히라테 유리나가 울면서 말을 하잖아. 이제까지 앞에서 막 나는 내용을 얘기했지만 그냥 그게 내 탓이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검은 양인 게 문제인 거야. 라고 그냥 딱 말하는 내용이지. 요거는 되게 슬픈 버전이고 네. 요게 비슷한 내용의 좀
그 분노 버전이 있거든요. 사실 그 노래가 이 팀의 대표곡이긴 한데 그거는 제목이 뭐예요? 불협화음. 그건 더 노골적인. 그렇죠. 그거는 이거 화내는 어. 방식으로 얘기인데 이것보다 한참 전 싱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순서대로 가는 거야. 좀 더 어렸을 때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화만 내는 더. 거지. 근데 이게 좀 더 성숙해졌을 땐 화는 내지만 사실은 너희들과 어울리고 싶어 라는 내용으로 간 거죠. 검은 양이.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불협화음 때는 그게 그거에 대한 니들이 분노. 잘못됐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였는데 결국 여기 검은 양에 와서는 그게 내 탓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불협화음 때도 이 똑같은 파트가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때는 僕は嫌だ 화내는 대사지. 음.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마무리하는 대사.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거 약간 TMI인데 예. 초등학교 때 약간 따였거든요. 왜? 이유가 없지 그때는. 근데 저도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식이 됐는데 사진을 찍잖아요. 예. 근데 저희 뭐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랑 아무도 사진을 찍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친구라고 예전에 했던 그런 친구들을 막 붙잡아다가 막 강제로. 그래서 그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요새는 인화를 잘 안 하지만 그때는 다 앨범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앨범 정리를 하다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초등학교 앨범 사진을 보는데 친구들이 정말 막말로 다 똥시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울기 직전. 그래서 물론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한 사람한테 여러 명의 그걸 때려 넣었으니까 딥해진 건데, 그쵸. 그러니까 꼭 이 정도까지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그쵸.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테고 이 중에 하나 정도씩은 다 공감을. 저 멤버가 표현했던 여러 명의 인생 중에서 물론 그 정도로 모든 걸 때려 맞은 친구들도 있고 뭐 맞아요. 그렇게 저도 다사다난했어요.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 그 편부모였으니까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아무 데도 안 왔어. 난 당연히 일하시니까. 근데 난 그거는 기억없고 내가 하나의 기억은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따를 시킨 게 큰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아주 단순한 이유잖아. 뭔지도 모르고. 근데 되게 우리끼리 친했던 친구 한 명을 여름방학이 됐는데 그때부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되게 그냥 질문이 많아서 꼴 보기 싫었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난 처음에는 모르고 그 친구랑 계속 밥을 먹고 그 친구를 다녔어. 근데 아무도 같이 밥을 안 먹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근데 누군가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도 하겠어. 걔랑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부터 알았지. 근데도 나는 끝까지 걔랑 먹었거든. 아니 왜? 얘가 뭐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느꼈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이제 같이 좀 애들이 안 노는 거야. 근데 다행히 나는 학창 시절 때는 좀 남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많이 했어. 일단 내가 축구부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운동부였으면은 되게 다 완전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우리 운동부 팀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을 뭐 반에서 따돌려봤자 우린 계속 같은 팀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로 내가 워낙 나대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애들이 나를 막 이렇게 따돌리지 못하는데 약간 피했지. 걔랑 계속 노니까. 근데도 난 계속 걔랑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럴 때 근데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얘랑 계속 다니면은 내가 되게 손해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그럼 나도 너랑 밥을 안 먹어 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그 짓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를 떠나서 내가 그런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성격이 좀 이상하긴 했어.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거죠. 자존심. 근데 멋있다기보다는 그게 되게 반대로 엄청나게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썼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기 싫은 거야. 나도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왕따시켜 그게 아니라 남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나? 내 행동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얘랑 이제 갑자기 친했던 친구랑 밥을 안 먹어. 이걸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나? 근데 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면 난 못해. 이해할 수 내가 얘가 싫어질 때까지 못해.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검은 양이 없는 동 없죠? 있죠?